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요즘 날이 선선했다가도 덥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정희선님의 이야기입니다. 탈북 후 긴 시간 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한국에 직접 발을 들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제가 제보받았던 사연들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했습니다. 희선 씨는 북한에서도 딸부잣집 장녀로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과 아픈 어머니를 위해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북한에서도 극히 평범했던 희선 씨가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치유받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에 힘입어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북한의 악질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오늘 어렵게 나와주신 희선 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2년 정도 된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3자매 중에서도 장녀였지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저희를 낳으시고 산후조리도 못하셨는데, 당시에는 고난의 행군이 길었던지라 잘 드시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시장 일을 하다가도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15살쯤 됐을 때는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일도 못하시고 매일 누워만 계셨죠. 저도 이런 가난한 일상이 너무 당연했던지라 하루에 2끼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고 거의 한 끼씩 먹으며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무료 급식을 주지요? 북한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국가에서 식량을 배급해주는 일은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죠.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쥐나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경우예요. 평양에서 잘 사는 1%의 고위층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삶이었죠. 사실 북에 있을 때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처럼 TV나 정보통신 매체가 당연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다들 그렇듯 모두가 저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도 저는 일찍 철이 들어 동생들을 위해 1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이름이 민선인데 저랑 2살 차이가 났어요.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똑부러져서 똑쟁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도 민선이가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똑똑한 아이라고 다들 예뻐하셨지요.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으로 꼽혀서 아버지가 유독 예뻐하셨어요.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라며 힘들게 일해도 민선이 키우는 맛을 산다고 할 정도였죠. 막내 동생 진선이도 그런 민선이를 보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특히 장녀인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가 셋째 동생을 낳고부터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돌봐주시지도 못하셨거든요. 어쨌든 2 동생들을 위해 저와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저와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지 둘째 민선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없는 형편의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도 그날은 민선이를 껴안고 그간 고생했다며 통곡을 하셨죠. 어머니도 아픈 몸을 일으켜 민선이를 위해 집에 있는 식자재를 모두 끌어모아 맛있는 밥을 해주셨어요. 저도 동생이 너무 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내심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대학교까지 보내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는데 하필이면 김일성 종합대학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보통 있는 집 애들이나 가는 대학이어서 민선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지만 무엇보다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저로서는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민선이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여느 때와 같이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숨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울며 민선이를 찾더랍니다. 저도 덩달아 너무 놀라서 어멍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숨을 가다듬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민선이가 대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다기래. 아니,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 오더니 민선이가 반민족 행위로 잡혀 있다는 기라우. 희선아, 네 동생 민선이 어떡하냐? 라며 울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똑순이 민선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보이부에서 억울하게 돈 없고 힘없는 우리 민선이를 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 민선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민선이가 반민족 행위로 끌려갔기에 도저히 연락을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은 기본이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한순간에 동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온 가족이 민선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기에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저희 어머니는 그날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일주일째 못 버티고 결국 하늘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한순간에 잃었죠. 아버지도 그날 이후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민선이를 찾겠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날 후로 좀처럼 아버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막내 진선이와 둘이 남겨졌고 당장 살아가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1년, 2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추운 겨울날 난방 하나 없이 떨며 진선이와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밖에서 터벅터벅 누가 들어오더랍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불, 빛 하나 없는 어두운 단칸 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래 느들 아벙이다. 진선이와 저는 너무 놀라고 복잡한 심경으로 아버지에게 달려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저희를 달래주시고 아버지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민선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선이를 찾기 위해 떠났던 아버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렵게 민선이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선이는 동쪽 바다가 부근에 있는 교화소에 수감 중이었죠. 교화소로 끌려갔던 것은 대학 생활을 하며 북한의 체제에 불만을 품은 고위 간부의 자녀들을 비롯해 여럿이서 북한 체제 개혁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랍니다. 민선이도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그 모임에 관심이 생겨 가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임의 수장이 북한 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보위성 간부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모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는데
가담한 학생들 중에서도 중심이었던 수장은 사형이 확정이었죠. 민선이는 그 모임에서도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학생이었기에 보위부에서도 민선이를 수장이라고 죄를 덮어씌우고 체포했다고 하더랍니다. 이 내용을 민선이의 동지를 어렵게 찾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민선이와 함께 교화소로 끌려갔는데 민선이는 사형이 확정이었기에 매일을 떨며 죽을 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교화소는 다른 교호소들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외딴 곳에서 민선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 동무가 아벙에게 민선이의 마지막을 들려줬지요. 그 교화소의 자세한 위치와 명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쪽 바다 쪽에 위치해 있어 상당히 외지고 베일에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한테 쓰는 총알이 아깝다며 죄수들을 단체로 나체 상태로 바다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악의적으로 헐벗은 상태로 바다에 내몬다는데 너무 무섭고 속상해서 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교화소 간부들의 아이를 임신하기라도 하면 바로 바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추운 바다에 장시간 헐벗은 채로 방치해 놓으면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민선이도 교화소에 들어가고 3달가량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결국은 글이 되었다고 저희 아버지는 이야기를 해주며 저와 진선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선이의 이야기를 해주시곤 아버지는 사뭇 가라앉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희선아, 진선아, 지금부터 내래하는 말 잘 들으라우. 우리는 내일 새벽에 탈북할기라우. 내래 브로커들이랑 전부 준비해놨고 1년 동안 준비한기라우. 내일 새벽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방앗집 뒷간으로 오라우. 저와 진선이는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이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도망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따라 기꺼이 목숨 걸고 탈북할 수 있었지요. 그날 저녁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아침부터 정신이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간소하게 챙겼고 아벙은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나가셨지요. 그렇게 숨막히게 시간이 흘러갔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선이와 아벙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아버지와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탈북한 방법은 탈북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장 일주일을 걸쳐서 북한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 타국을 전전해 가며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부산에서 자리를 잡아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따뜻한 집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매일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민선이와 어머니를 잃은 아픔에 힘들지만 셋이 뭉쳐서 이런 트라우마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유독 민선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새벽에 홀로 소주를 드시곤 해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기에 함께 한 잔 기울이는 날도 있습니다. 한국 소주는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쌀국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50대 남자 사장님이신데 북한에서 온 저에 대해서 편견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다며 잘 챙겨주시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따뜻한 것 같아요.
민선이도 북한을 한국처럼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민선이는 정말 용감하고 멋있는 동생이었다는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최고 학부에서 북한 체제의 부당함을 느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김씨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위층의 자녀들이 돌아서고 엘리트들이 탈북하는 실태가 앞으로 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김정은도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일 겁니다. 더 이상 백두혈 통세대가 아니기에 갈수록 젊은 층들이 돌아선다면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군대도 모두가 힘을 모아 김정은을 몰아낼 날을 고대합니다. 제 동생 민선이의 바람이 이랬듯 저도 한국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 정부도와 정보를 제공하고 탈북민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도 최근에 대거 탈북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체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나라TV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 세계의 김정은의 악행과 북한의 실체를 널리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현재 소통하고 있는 단체에서 고위급 간부들도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셨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희선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동생과 어머니를 잃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저도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북한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양한 사연들을 통해 들어왔지만 오늘 사연은 그 중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